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 쇼. 여당 레이더와 야당 레이더 두 코너를 합친 코너죠. 여의도 레이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추석 연휴는 잘 보내셨습니까? 예, 잘 보냈습니다. 추석 연휴 때 예. 국민의힘, 민주당 뭐 할 것 없이 그냥 그 강서구청에 다 모여가지고 각 당 대표 말할 것도 없이 중진 의원 말할 것도 없이 원외 당협위원장들도 다 출동하신 것 같더라고요 거기. 그러니까 이게 선거를 치를 때 선거 전략이 어떤 방식으로 임하느냐도 되게 중요한데 네. 이번에 그냥 무전략 인력 동원이었죠. 네. 왜요? 전략 빌라촌을 아파트로 혹은 뭐 정권 심판론 이렇게 각 당의 전략 있는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서울에서 선거 치를 때 네. 과거에 김종인 이준석 체제 전에는 우리는 부동산밖에 없다라고 해가지고 매번 부동산 공약 내세우고 그걸로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요. 2006년에는 오세훈 시장이 그 열풍으로 뉴타운 열풍으로 됐었죠. 근데 그 다음부터는 부동산만 갖고 선거 치르는 게 그렇게 유의미하진 않았어요. 그렇습니까? 거기에 젊은 층 표까지 얹어야지만 된다는 것이 결국 세대포 이론의 요체인데 이번에 젊은 사람들이 표를 줄 요소가 별로 없죠. 예를 들어서 이번에 민주당 같은 경우 어제 전세 사기 관련해 가지고 가서 이제 기자회견하고 이렇게 하던데 강서구를 분석해 보면요. 네. 두 가지입니다. 세입자 비율이 높은 편이고요. 특히 네. 저희 표가 안 나오는 지역에서 그래서 그쪽에 가서는 그런 전세 사기나 이런 대책들을 진지하게 다루는 게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교통 대책입니다. 예, 강서구는 9호선 타고 강남 여의도 오거나 아니면은 공항철도 타고 시내 들어가는 사람들이 살기 좋아서 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혼잡률이 너무 심해요. 그래가지고 가양역 이런 데서 기본으로 하나 내보내고 타야 된다라는 사람들도 있고, 예. 그냥 급행 포기하고 완행 탄다는 사람들도 있고. 예. 그럼 보통 9호선 증차, 증결, 증차는 차 대수를 늘리는 거고 증결은 지금 6량인데 8량으로 늘리는 거. 이거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야 되거든요. 끝까지 입에서 안 나오죠. 왜냐하면 아무도 지하철 안 타니까. 진심입니다. 예. 제가 왜 선거 때마다요 우리 예. 후보들한테 지하철역 가서 인사해라고 하냐면요. 예. 그 사람들한테 좋은 반응 얻을 때까지 선거 안 뛰면은요 될 리가 없어요. 지하철 타시는 그분들 마음을 움직일 정도가 돼야 그 선거 이긴다? 수도권은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전에 그러면은 대선 때 네. 윤석열 후보한테 지하철역 앞에서 인사하라고 했던 적 있으셨잖아요. 그때 그렇죠. 숙제 내준 적. 예. 그것도 그런 의미였던 거예요. 저는 그 강북 어디 가가지고 좀 힘든데 가가지고 인사하라고 좀 계속 얘기했더니만은 그걸 또 여의도역 가서 하고 앉았더라고요 보니까. 여기 마음에 안 드셨어요? 여의도역에서 연봉 세게 받고 일하는 분들이면요 그래도 분위기 좋아요 국민의힘이. 예. 그런데 그날 그래도 분위기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날 얼마나 쌀쌀했는지 느껴지는 거겠죠. 만약에 제가 그래서 김은혜 후보 예전에 경기도지사 선거할 때는요. 예. 바로 어디 가자 그랬냐면요. 수도권 전철 그 승하차 순위 명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가 제일 많이 타고 내리냐 하면은 부천 쪽이 세게 나와요. 경인선 타고 출퇴근하는 분들 많기 때문에. 예. 소사, 역곡, 송내 뭐 이런 쪽. 그리고 수원역, 평택역 이런 거 많이 나오거든요. 네. 저 부천 가서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국민의힘이 가서 선거운동했을 때 민심의 바로미터지. 여의도역 무슨 뭐 선릉역 이런 데 가서 인사하면은 그건 다른 느낌이죠. 대통령 되셨잖아요. 그래도 그분이. 그 0.7%차로 됐잖아요. 그때 여의도가 아니고 다른 국민의힘이 더 어려운 데였으면은 조금 더 차이가 벌어졌을 것이다. 아니요. 민심을 제대로 느끼고 선거 전략 짰으면 되는 건데. 알겠습니다. 근데 여의도 그날도 진짜 냉랭했거든요. 그래요. 아무튼 지금 선거 전략에 국민의힘 기준으로 봤을 때 조금 부족한 부분들을 보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이준석 전 대표가 그런 거 조언도 좀 하고 지원 유세도 나가고 그럴 생각은 안 하십니까? 저 이 얘기 2주 동안 했어요. 어디 방송 나갈 게 있을 때마다 교통 문제랑 그런 걸 다뤄야 된다. 전화로 지도부한테 전화해가지고 좀 이렇게 하십시오 이런 조언. 아쉬운 게 누군데 제가 먼저 전화를 합니까 그거는. 예. 요즘 들어서 참 전화가 많이 와요. 그래요? 전화할 사람들이 꼭 누구 통해서 와요. 한 달이 거쳐가지고. 직접은 안 오고. 예. 별로 안 다급한 거죠 이제. 별로 안 다급한 거 아니에요. 그 지원 유세 이야기는 처음 꺼낸 분이 중진 윤상현 의원이었어요. 이준석 전 대표가 좀 와서 청년층한테 유세를 그러니까 선거운동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고 나서 이준석 전 대표는 이제 거절하는 반응을 바로 SNS에 올렸죠. 김태우 후보 측에서 뭔가 조금 접촉이 오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그럼 뭐 저희 김철근 실장 통해서 연락이 온 것도 있고요. 그 외에도 다른 지도부 관계자가 계속 연락하고 했었어요. 그런데
뭐 제 입장에서는 진지하지 않다 느꼈던 거고요. 왜요? 왜 진지하지 않다고 느꼈어요? 선거라는 건 이런 겁니다. 선거라는 건 주장이 있는 것이고 주장이라면 지휘관인데 이번 선거의 지휘관은 기획자는 윤석열 대통령이고요. 주장은 어쨌든 김기현 대표입니다. 주장, 팀의 네. 주장. 주장을 할 게 아니면은 사실 선거에 뛰어들어서 결과를 바꿔내기 되게 어렵습니다. 오히려 가서 뭐 마이크 한번 잡는다고 강서구민들이 저한테 표를 줄 것 같으면은 제가 대통령 나가야죠. 그 정도 영향력 가진 사람이면은 제가 왜 거기서 보궐선거 유세 뛰고 있습니까? 제가 만약 마이크에 올라탔더니만은 예. 5천 명이 마음 바뀌어서 질 선거가 이겼다 이렇게 되면은 제가 왜 그거 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선거가 국민의힘 쪽에 매우 불리하다는 이야기를 연일 하고 계세요. 네. 얼마 전에는 18%포인트 차이로 진다라고 전망치를 네. 뭐 개인적인 전망치를 방송에서 언급하셨는데 김병민 최고위원한테 아주 혹독한 평 들으셨어요. 사이비 평론가다. 그러니까 저런 거는요. 그냥 당원권 정지 한 3년 때려서 징계 벌버려야 돼요. 누구요? 그 김병민 같은 사람은요. 그게- 사이비 평론가가 뭡니까? 그러니까 어, 일반적으로 가가지고 예. 일반적인 평론가한테도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예, 그건 당이 뭐 싸우자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막말이잖아요. 예, 어떤 정치적인 평가에 대해 가지고 제대로 곱씹어볼 생각은 안 하고 사이비 평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예,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왜 당을 위해 좋은 소리 안 하느냐 그런 걸 사탕발림이라고 합니다. 예, 김병민 최고위원이 그런 거에 특화돼 있어가지고 남들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아이고. 예, 사탕발림을 하라고 안 하면은 사이비 평론가다 이런 식의 개념으로 어떻게 국정을 이끌어 나갈 여당이라 할 수 있습니까? 아유, 오늘 김병민 최고위원이 그럼 본인 전망치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금. 예, 지금 상황에서 광진구를 제대로 다니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광진구 가가지고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나올 것 같은지. 왜 광진구예요? 본인 지역구가 광진구니까 아, 가가지고 광진구 구민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 말, 뭐, 김병민 최고위원 지금 듣고 있으면 굉장히 기분 나쁠 것 같긴 한데, 여하튼, 쓴소리를 하는 것을 왜 쓴소리 그대로 약이 되는 소리로 받아들이지 못하느냐에 대한 불평이신 것 그 같아요. 정도만 돼도 괜찮아요. 뭐 쓴소리 하는데 듣기 싫은 사람 많잖아요. 네. 그런데 쓴소리 한다 그래가지고 나같이 사탕 발림 안 하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그거는요 잘못된 거죠. 그 여전히 18%포인트 차이 정도로 좀 크게 질 수 있다라고 내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전히? 이렇게 저는 간단히 그냥 얘기해요. 뭐냐면 지난번에 21대 총선 때 강서구에서 예. 한정혜, 진성준, 강선우 후보에 비해서 우리 후보들이 평균 17.87% 적게 받았고요. 지난 총선 예, 예. 기준으로. 예, 예. 그럼 2020년 총선보다 지금 분위기가 좋냐 안 좋냐의 문제거든요. 어허. 저는 그냥 안 좋다라고 단언해요. 지난번엔 김태우 후보가 강서구청장 됐잖아요. 아니죠. 지난번 지선에서. 총선 때는 김태우 후보가 큰 격차로 졌습니다. 강서을에서. 그러니까 총선 때 굉장히 졌다가 네. 지방선거 때는 대선 분위기 타고 좋았다가 네. 지금 다시 지난 총선 분위기처럼 좋지 않다. 그렇죠. 그러면 총선보다 좋지 않은데 더 좋지 않다. 문제는 보궐이니까. 예. 보궐이니까 약간 노년층 투표율이 높을 테니까 저도 뭐 보면 한 4에서 18, 20 정도 사이일 거라 봐요, 보면은. 그러니까 저도 그 정도인데 실제로 제가 데이터를 제시한 거잖아요. 제가 뭐 무당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예측한다고 할까 봐. 지난 총선 때 평균 데이터가 17.87이었다. 여기서 여러 변수가 있을 수 있겠죠. 내일 당장 무슨 폭설이 올 수도 있고 갑자기. 뭐 변수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모르는 거지만은 전 데이터 근거로 얘기한 거고요. 알겠습니다. 이게 무슨 사이비 평론입니까? 데이터 평론이지. 예, 요 수치를 개인적인 의견으로 제시한 것이 워낙 좀 논란이 돼서 제가 먼저 질문을 드렸고 어쨌든 내일 결론이 나올 겁니다. 사전 투표는 이미 시행이 됐어요. 22.64% 역대 최고 투표율. 양당이 다 좀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고 있거든요. 자당에 유리하다고.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이렇게 봐야죠. 보통 저는 이번 투표율이 사전 투표가 높게 나왔다고 해서 본 투표도 높을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보궐선거는 투표율이 낮기도 하고요. 네. 한 35에서 40 사이 나오면 많이 나온 거다. 투표율. 이 정도 생각하고 그러면 이제 사전 투표가 오히려 본 투표보다 많을 수도 있거든요. 음.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요. 지금 강서 가불병의 국회의원이 다 민주당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공천이라는 걸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예. 민주당은 3명의 의원이 아마 경쟁적으로 자신의 지역구에서 자신의 당원과 적극적 지지자들을 투표소로 보내기 위해 썼을 겁니다. 그럴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마 영끌했을 겁니다. 거의. 영끌해서 이제 투표소로 보냈을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서울 선거철 그렇습니다. 노원병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요. 처음에 그냥 전부 다 변수를 없애기 위해서 다 투표소로 보냅니다. 사전 투표 때 연락이 닿는 사전 적극적 영혼까지 지지자들은. 끌어모아서 다. 예. 예. 그래놓고 봤을 때 이제 이 투표율 이후에 만약에 본투표
투표율이 낮으면은 여기는 이제 집 가까운 데서 투표하려고 하는 나이 드신 분들이거든요. 이게 낮으면 이제 불리한 거죠. 국민의힘은. 네. 근데 저는 역대급으로 이게 투표율이 사전 투표가 높았다는 것은 엄청 영끌해서 보냈다는 얘기도 됩니다. 지금 이제 뭐 또 김병민 최고위원 같은 사람은 어디 가가지고 이게 또 이재명 방탄에 대한 심판이다 이러고 있겠지만은 예, 그거야말로 뇌피셜이고요. 예, 저는 이제 보면 알 거라 봅니다. 어쨌든 내일 뭐 뚜껑 열어보면 알죠. 어떤 결론이 나올지 아는데 포스트 강서구청장 선거 이야기를 좀 해봐야겠어요. 여든 야든 리더가 이번 보궐선거 결과에 책임져야 한다. 동의하십니까? 저는 리더가 누구냐가 이제 여당은 문제거든요. 여당은. 예, 지금 역시나 제가 요즘 라디오가 물어보지만은 지금 혹시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문제를 생각하시면 1번, 김기현 대표가 문제를 생각하면 2번. 무슨 문제예요? 만약 진다고 치면? 진다고 했을 때 가장 책임이 크다. 예, 그리고 일단은 국민의힘으로 한정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전 대표니까 국민의힘 얘기 먼저 하겠습니다. 누구에게 책임이 있느냐? 1번 대통령. 1번 윤석열 대통령, 2번 2번 김기현 대표, 네. 3번 어제 유세차 올라가가지고 막말한 안철수 대표. 안철수 의원이 막말했어요? 갑자기 진교훈 후보 디스한다고 네. 뭐 지랄하고 자빠졌죠라고 했습니다. 유세차에서. 아직, 영상은 나중에 찾아보시고요. 예, 아직 뭐 뉴스화는 안 돼서 제가 모르겠는데. 뭐 있으니까 나오겠죠 곧. 그 다음에 4번 집에서 자고 있던 이준석. 예. 누가 가장 큰 책임일까요? 이걸 아마 보수 유튜브에서 물어보면 4번이 압도적일지 4번 몰라요. 이준석. 예. 왜 자고 있어? 집에 자고 있던 이래야지. 이준석. 예. 어쨌든 이게 되게 중요한데 저는 대중의 생각과 괴리되어 있을 거라 봐요. 선거에 대한 진단이. 예. 일단 대중의 생각은 어느 쪽일 거라고 보시고 당 내부의 생각은 어느 쪽일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선거 기획은 윤석열 대통령이 했고요. 그다음에 선거의 지휘는 김기현 대표가 했어야 되는 건데 예. 저는 이번에는 많은 평론가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설계부터가 잘못된 선거다. 기획부터가. 예, 그 얘기는 특별 사면을 해서 이런 기회를 주는 것부터가 민심과 좀 어긋난 거다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김기현 지도부가 그래서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게 기획을 대통령이 했으면요. 네. 그 다음에 대통령이 끝까지 책임지게 모든 걸 그 방향 몰아줬어야 돼요. 예, 예를 들어서 이번에 경선을 또 했잖아요. 예. 그냥 전략 공천 해버렸어야 돼요. 예, 대통령 의중인데. 그럼 다른 후보가 워낙 강하게 반발하니까.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경선 시켜준 것부터 해서 나중에 어느 정도의 책임을 김기현 지도부가 분담해서 져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대통령 선거 때 저는 당이 선거를 지는 거는 최악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이상한 사람들이 이상한 선거운동 하려고 할 때 이럴 때 저는 직을 걸고 싸웠어요. 여러 번. 예, 저는 왜냐하면 저한테는 져서는 안 되는 대통령 선거였고 당대표의 책임감이란 그런 겁니다. 내가 보신하는 것보다 내가 책임을 맡은 인상 이기기 위해 가지고 나를 내려놓고 다퉈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적도 만들어졌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건 근데 지고 나서 그럼 지고 나면 윤석열 대통령이 저한테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입당하기 전부터 저를 쳐내겠다고 했던 사람인데 이겼으니까 제가 할 말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그건 이기고 나서 봐야 되는 건데 지금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이기지도 못하고 결국에는 뭔가 목소리를 내어보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은 글쎄요. 앞으로 어떤 기억으로 김기현 대표가 남게 될까요? 저는. 만약 졌을 경우 얘기입니다. 먼저 국민의힘이 졌을 경우 김기현 대표가 결국은 본인 기획이 아닐지라도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으로 간다고 보세요? 지휘봉 내려놔야 된다고 보세요? 지도부로서의 총선 지휘봉? 저는 그렇게 만들 거라 봅니다. 사람들이. 만약 큰 격차로 지면은. 왜냐하면 수도권 선거에서 결국 이번에 김기현 대표가 어떤 지휘 능력을 보여줬다든지 아니면 이슈 메이킹 능력을 보여줬다든지 이렇게 한다면은 그래 워낙 대통령이 기획을 이렇게 해놨으니까 김기현 대표가 용서도 안 되는구나. 하지만 김기현 대표의 능력은 인정했어. 이렇게 나올 텐데 그게 아니라 이번에는 묻어갔잖아요. 묻어갔다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 속에서 대단한 메시지가 나온 것도 아니고 대단한 전환점이 나온 것도 아니고 그냥 묻어갔잖아요. 그 의미가 뭔지를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저는 글쎄요. 당 대표쯤 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대한민국의 의제 설정, 하루에 뉴스가 어떻게 나는지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이 50%는 저는 대통령한테 있다 봐요. 대통령께서 하시는 말씀 무조건 단독을 들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야당 대표가 보통 이재명 대표죠.
한 30에서 40 정도의 이슈 설정 능력을 갖고 있다 봅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하는 말도 야당 팀을 통해서 기자들이 기사화하죠. 쓰죠. 그럼요. 그다음에 김기현 대표도 한 10% 20% 정도 네. 여당 대표로서 그런 이슈 메이킹 능력이 있다 봐요. 음. 그럼 그 능력을 최대한 활용했느냐? 야당 대표 시절에 이준석은 뭐 거의 문재인 대통령보다 기사를 많이 냈으니까 예전에요. 예, 이슈 설정을 했죠. 음. 근데 지금 김기현 대표는 아무리 여당 대표는 이슈 설정이 안 된다 하더라도 잘 안 되잖아요. 저 그 선거 기간 들어가기 전에 갑자기 자우림이랑 싸우고 이런 것만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걸 활용했어야죠. 자우림 비판한 거 이것도 좀 선거에 영향 줬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영향을 줬다기보다는 네. 그것 때문에 표가 깎이고 들어오고 하지 않겠지만은 예. 그 귀중한 이슈 메이킹 능력을 다른 데 쓰면 안 되죠. 하하. 결국 지더라도 젖잘싸가 돼야 하는데 네. 지금 이 분위기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 책임론이 불거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결론을 내리시는 저는 이런 얘기 계속 여당 사람들 만나면 하는 게 뭐냐면요. 이재명 대표 거는요. 네. 이제 이재명 대표가 무슨 갑자기 길 가다가 무슨 이상한 일에 연루돼 가지고 뭐 현행법으로 체포되고 이런 게 아닌 이상 많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감흥이 없어요. 사법 리스크요? 예, 사법 리스크.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지금 거의 한 2년째 사골같이 지금 이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로서 이재명 대표 싫어할 사람 이미 다 싫어해요. 근데 그게 대한민국 35% 정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 이거에서 어떻게 더 가져올지에 대한 의미인 거지. 지금 이재명 대표를 누가 더 찰지게 욕하나 경쟁으로 가가지고는요. 저 누구보다 잘할 자신 있어요. 예, 저 그거 하면요 완전히 잘할 자신 있거든요. 엄청 찰지게. 저 1년째 그거 잘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예. 그거 경쟁에 들어가서 무슨 의미 있는 걸 합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 만약에 김기현 대표 경쟁을 하려면 토론해가지고 예를 들어 정책적으로 네. 누가 더 역량 있는지 이런 거로 경쟁해야 되는 거지 이제는. 이제 더 이상 나쁜 놈 만들게 해가지고 이걸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만약 민주당이 지게 된다면 내일 네. 민주당에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럼 이재명 대표 정계 은퇴해야죠. 이런 상황을 지면은. 이거 지면 정계 은퇴해야죠. 진짜 이거. 정계 은퇴입니까 그쪽은? 그러니까 그거는 많은 사람들 그 예상과 다르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욕만 하는 것만으로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정도 판이 뒤집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비호감도죠. 그거는. 그러니까 그건 정견퇴하죠. 그러면. 그러니까 강서구가 원래 민주당 강세 지역이기도 한데다가 이준석 대표 보기에는 지금 국민의힘이 전략을 잘 짜고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민주당이 지면 정계 은퇴각이다. 이재명 얘기밖에 안 했는데 이걸로 진다 그러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이거는. 여의도 레이더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하태경 의원 이야기로 좀 이슈를 돌려볼게요. 하태경 의원이 3선을 한 부산 지역구 해운대구 갑을 버리고 서울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심지어는 지역구는 당이 요청하는 그곳으로 가겠다. 그 얘기는 험지 내지는 격전지도 마다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인데 예상하셨어요? 저는 하루 전에 알았어요. 두 분이 그래도 소통을 잘하는 사이시지 않아요? 하태경 의원이 그런데 이번에 네. 막판까지 친한 사람들한테 연락을 안 돌리고 직전이나 직후에 돌렸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기자회견 끝난 직후에 하태경 의원이랑 얘기했는데 대충 그 전날 알고는 있었고. 말리진 않으셨어요? 너무 위험한 길, 저 어려운 길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아니 제가 말릴까봐 저한테 지르고 연락했겠죠. 그거는. 이미 결정하고. 네. 근데 이런 건 생각이 들어요. 하태경 의원이 앞으로 한 두세 달 동안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야죠. 전략적 모호성? 예. 그게 무슨 말? 분명 하태경 의원은 굉장히 능력 있는 그런 파이터 기질이 있는 사람이니까 소위 말하는 저격 공천에 쓰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누구든지. 그러면 쉽게 떠오르는 사람들이 민주당에 이제 좀 보수에서 지탄받는 사람들. 이제 강한 분들, 강한 의원들, 강성. 찍어서 말씀드리면 정청래, 안민석 이런 분들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아마 하태경 의원도 염두에 그런 걸 두고 이제 그 수도권 출마를 얘기했을 텐데 애초에 저 서울 출마로 국한할 필요도 없다 봐요. 하태경 의원은 충분히 수도권에 경기도 가서도 이슈 파이팅 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특히 저희가 이제 보수층에서 하태경 의원은 젊은 층에게 상당히 인기가 있는 원투쓰리 안에 들어갑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아주 많이 사는 도시 가가지고 세게 붙어도 된다. 서울로만 국한하지 말아라. 수도권 전체 열어놓고 끝까지 전략적 모호성. 그 얘기는 어디 갈지에 대해서 미리 정하지 말아라. 지금 하태경 의원이 가가지고 무슨 어디 미리 지하철 인사한다 그래가지고 그 표 들어올 것보단 이슈 파이팅 나중에 하는 게 나아요. 잘 골라가지고. 그렇게 보세요. 홍준표 시장은 혹평했습니다. 선당후사라기보다는 제 살 길 찾는 거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홍준표 대표가 하는 말 중에 틀린 말은 별로 없는데요. 홍준표 대표도 지난 선거 때 결국에는 이제 무소속으로 대구 내려가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다
살기 위해서 움직이는 건 인정해야죠, 그거는. 예. 아 본인도 살기 위해서 그러신 아니 거 근데 아니에요? 홍준표 대표도 그렇게 가가지고 네. 아니 황교안 대표가 공천 안 주겠다고 그러고 있어가지고 괴롭히는데 자기 살 네. 길 찾아서 무소속 나가야죠 그러면은. 어. 인지상정이고 저는 그래서 제가 대표 되자마자 홍준표 대표 네. 누가 뭐라 그래도 바로 복당시켰습니다. 아하. 사람이 살기 위해서 하는 호구대책은요 예. 무조건 인정돼야 됩니다. 그거는. 아 그럼 이거 하태경 의원도 살기 위해서 움직이는 측면도 있어요? 아니 당연하죠 그거는. 어. 그 산다는 게 이번에 저는 하태경 의원이 부산에서 공천을 받으려고 했었어도요 네. 경선했으면 됩니다. 그래요. 지난번에도 경선에서 해운대 받았고요. 근데 하태경 의원 입장에서 산다는 것은 네. 본인 이제 삼선 의원 됐으면은 예. 하태경 의원도 정치에 있어가지고 더 높이 올라갈 기회를 찾아야 되는 것이고. 아 그건 그래요. 저는 여기에 있어서 왜냐하면 특히 국민의힘의 다른 영남 의원들이 아무도 안 할 테니까 음흠. 하태경 의원이 선제적으로 움직인 거는 굉장히 칭찬하고 싶다. 제2, 제3의 하태경이 나와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지역구 자기 지역구 오래 지켰던 분들이 좀 움직여줘야지 이게 판이 흔들리고 정치 신임도 들어가고 뭐 혁신의 경쟁도 일어나지 않겠느냐라는 그 의견에 일단 원론적으로 동의하실 거고요. 제2, 제3의 하태경 나올 것 같습니까? 안 나오죠. 국민의힘이 본질적으로 예. 그 북한을 싫어하기 때문에 예. 지역구를 조금이라도 북쪽으로 가져가는 걸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강남 사람 절대 강북 출마 안 하고요. 예, 영남 사람 절대 수도권 출마 안 하고요. 예. 저는 서울의 노원병이 서울의 완전 북쪽 끝이거든요. 예. 더 갈 데가 없으세요? 오히려 거기는 올라가면 좋아져요. 너무 북쪽이라 가지고. 그런데 올라갈 생각은 없고. 근데 그 아마 누가 용기 내 가지고 한 노원 을 정도까지 올라온다 그러면 박수 쳐드릴게요. 예. 북쪽으로 올라오는 거 진짜 싫어합니다, 이 사람들. 아, 그 얘기는 예. 그러니까 험지 출마할 사람, 특히 험지 출마할 중진 더 없을 거다. 없죠. 옛날에 그 어. 상주에서 의성에서 이런데 국회의원 나오던 김재원 최고위원이 예. 본인이 또 이제 공천 못 받을 거 상황 되니까 또 북상해가지고 중랑구까지 왔어요. 아, 경선지고 그냥 끝났어요. 그만큼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다. 북상해서 음. 잘된 케이스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잘 되지 않을 게 뻔하니까 지금 이게 여의도 잘 연구원장 못 하는 움직인다. 박수영 의원 이런 사람도 수원에서 31% 받고 예. 부산으로 따뜻한 데 찾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네. 다들 남쪽으로 가고 싶어 하지 아. 북상하기 싫어한다. 아니, 하태경 의원도 그럼 안 되면 어떡해요? 하태경 의원은 이렇게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게 하태경 의원은 이번에 한 도전으로 인해서 그리고 거의 혼자만 도전할 테니까 보수에서 입지가 강화될 것이고요. 저는 아마 다음 지방선거 때쯤 되면은 박형준 시장도 이제 큰 거 도전할 테고. 대선. 예. 그리고 아마 그때쯤 되면 부산시장 선거 후보군으로 하태경 의원 이름이 거론될 거다. 아, 이번에 험지 도전에서 의원이 되면 뭐 당연히 좋고 네. 그건 목표이고 설사입니다. 만약 안 되더라도 하태경 의원에게는 부산시장이라는 다른 큰 선거, 다른 큰 길이 열릴 거다. 아니 저는 그때 가면요 국민의힘이 네. 지금보다 더 다급할 수도 있고 예. 그러면 젊은 층의 소구력 있는 하태경 네. 의원은 예. 부산이 아니라 어딜 가도 환영입니다. 하여튼 이번에 선택 잘했다는 얘기네요. 타이밍은 좀 아쉬워요. 왜요? 예, 결국에는 이 보궐선거 결과나 예. 그다음에 요걸 보고 움직여도 될 것이었는데 아, 그래요? 예, 그래서 하태경 의원이 제가 말릴까 봐 저한테 연락 안 하고 미리 한 거겠죠. 왜 미리 움직였을까요? 뭐 하태경 의원이 왜 그걸 좀 모르게 그 제가 나중에 하태경 의원이 좀 인터뷰할게요. 하태경 의원이 좀 급한 게 있긴 있어요, 확실히. 성격이 좀 급해요. 예. 그렇습니까? 예. 아니 그럼 제2, 제3의 하태경은 지금 없다고 하셨는데 예. 조원진 전 의원 인터뷰를 제가 얼마 전에 했는데 그분은 윤핵관, 소위 윤핵관으로 상징되는 그분들이 움직여야 한다. 그분들이 험지 가야 한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장제원 의원 같은 분이 험지 혹은 불출마 선언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날 장제원 의원이 SNS 올렸어요. 나 불출마 안 한다. 예. 어떻게 보세요? 장제원 의원 입장에서는 머리가 복잡할 겁니다. 음. 역시나 본인이 예를 들어 윤핵관이라는 입장에서 정권의 초기 이런 실패에 대해 가지고 저는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그것을 모든 파도를 그대로 맞을 것이냐 아니면은 좀 폼나게 예를 들어 불출마하고 다음 단계 노릴 것이냐. 그럼 다음 단계가 뭔가 있어야 되는데 모호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정가에서는 장제원 의원도 부산시장을 노리고 아마 불출마하고 뭐 대통령 비서실장 이런 거 하고 싶지 않았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아마 그렇게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아마 장제원 의원이 지금 불출마해도 2년의 시간을 보낼 위치가 마땅하지 않다는 게 아마 고민이다. 예, 그럴 겁니다. 아마 대통령 비서실장 가는 길이 막혔을 겁니다. 누가 갑니까 거기는 그럼? 들은 건 있지만은 모레쯤 알게 될 것 같은데요. 네. 빠르면 모레쯤. 천기누설
지금 할 수는 없다. 들은 이야기는 있다. 잠시 후에 댓글쇼가 오늘 준비된 날이니까 제가 이준석 대표를 좀 잡아보겠습니다. 네. 시간은 없지만 한 개만 더. 네. 본인과 관련된 얘기라서 제가 질문합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얼마 전에 출연하셨어요. 이준석 네. 국민의힘에 미련 버려라. 네. 이 정도 되면은 이제 당을 나와서 도전해라. 네. 이번에도 저 국회의원 안 되면 뭐라 그러셨더라? 정치 인생 이제 좀 뭐 끝났다는 식으로 네. 얘기하시더라고요. 들으셨어요? 예, 예. 아 들으셨구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이 저희 어르신은요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제가 무서운 말씀. 이게 이 김종인 장관님은 그러니까 김종인 장관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제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건 전혀 없어요. 예. 근데 제가 또 김종인 장관의 정치 타이밍 같은 건 배웠기 때문에 어. 타이밍은 제가 좀 미세 조절을 하고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해요. 김종인 장관님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원로로서 네. 항상 후배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여러 음. 조언을 해주시고 하니까 항상 감사하고 여기서 한 가지 저랑 다른 점 뭐냐면요. 네. 근데 방법론은 좀 저는 다르게 가져갑니다. 대선 때도 김종인 장관이랑 저랑 대체적으로 생각이 비슷했는데 몇몇 지점에서 타이밍은 좀 달랐어요. 그래요. 네, 그리고 방식도 이번에는 제가 봤을 때 김종인 위원장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창당을 해라라는 말씀인 것 같거든요. 남아서. 예. 네, 근데 예. 그거에 대한 고민은 저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타이밍의 문제라고 하셨어요. 네. 그러면 그것도 그러니까 모든 가능성 열어놓고 생각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여전히 그러니까 명분의 축적이거든요. 명분. 명분의 축적인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아니면 김기현 대표가 예. 이번 보궐선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변하지 않는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예, 변하지 않는 거 알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은 미련 버리라는 거고요. 저는 변하지 않을 걸 알기 때문에 기다리겠다고 하는 겁니다. 예, 이게 약간 비슷한 것 전 같지만 알아듣겠네요. 다른데 예. 예, 저는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타이밍의 문제다라는 답을 마지막으로 김종인 위원장께 드리면서 예.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예. 잠시 후에 댓글쇼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